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도 균형적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굉장히 쉬운 주제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사에서 발표한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가 모든 조사에서 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패배 쪽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그 보도들을 번역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아직 5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정말 맞출 의사가 있고 그런 예측을 하고 싶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인데요. 벌써부터 예상 결과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의 바램이거나 여론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론에서 밀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밀리고 있는 트럼프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이유모를 미소를 짓고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인종차별 사태의 경우에 왜 품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강경한 대책을 선택했을까?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근자감과 이모소를 제가 어떻게 정리해볼까 하다가 고민을 했더니 딱 5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같은 삼권 분립의 대통령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점을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거에서는 딱 이 2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이 2가지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선거를 비교하자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간접 선거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모든 국민이 다 투표장에 가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선거인단 538명만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인단은 바로 Electoral College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죠. 그리고 이 Electoral College의 반대가 되는 이 표현은 미국에서는 Popular Vot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Electoral College는 각 주의 인구수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선거인단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 수인 55명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텍사스주는 38명의 선거인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인구 비율대로 나눠지고, 이 알래스카 같이 인구수가 적은 곳은 3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 538명만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전체 인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538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끔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인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두 번째 특징은 승자 독식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바로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는 아까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55명 중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트럼프가 27표, 힐러리가 28표를 얻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총 38표가 있는데 이 중에 트럼프가 37표를 가져갔고 힐러리가 1표를 가져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서 27표, 그 다음에 텍사스주에서 37표를 가져갔으면 64표로 이겨야 되고, 힐러리는 28표와 1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29표, 이렇게 당연히 패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승자 독식 시스템 때문에 힐러리는 캘리포니아에서 55표를 다 가져갈 수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는 텍사스주에서 38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힐러리의 승리가 되고 마는 것이겠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상대편인 힐러리 클린턴이 총 48%의 득표율을 가져갔죠. 그리고 트럼프는 46%를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로만 보면 힐러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선거인단의 수로 보면 트럼프가 306표, 힐러리가 232표 이 나왔던 거죠. 예전에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도 엘고어 후보를 그렇게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시스템의 이 독특함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트럼프에게 근자감을 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그냥 잠깐 정리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고 더 재밌는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미국의 대선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몇 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서부 쪽, LA나 시애틀이 자리 잡고 있는 서부 쪽과 뉴욕이나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 쪽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중부 지역, 특히 남부 지역은 공화당의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최근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봐도 경상 강원은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수도권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대선을 분석할 때 그리고 예측할 때 이미 탄탄한 지지층, 고정층은 다 제외를 하고 이 경합주라고 불리는 이 6개의 주들의 지지율을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렇게 6개의 주의 지지율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이 지역들은 선거 결과가 지속해서 바뀌어왔고 그리고 지지율의 차이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라서 이 어떤 결과를 낼지 예측할 수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거죠.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때 이 6개의 주를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승부가 갈린 거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바이든이 이 6개 모든 주에서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몇 가지 트릭이 있어요. 속임수가 있는데 그 속임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 결과를 누구의 승리다, 누구의 패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여론 선동으로밖에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었지만 기존 공화당이 펼치던 그런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괴망측한 특수층만을 공략한 그런 선거 전략 덕분에 선거인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여론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 속에서 트럼프가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지 첫 번째 이유를 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죠. 저에게 어차피 투표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정치를 공부해오고 또 연구해오던 사람으로서 저의 몇 가지 생각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 평론가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균형이 깨진 분석을 내놓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기사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번역만 해서 보도하고 있는 한국 언론도 사실 저는 좀 안타깝고요. 가끔씩 이렇게 기사들 제목들을 보거나 그 내용들을 봐도 이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자신의 희망사항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마치 한일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 전문가와 일본 축구 전문가를 앉혀놓고 토론을 벌이게 됐을 때 과연 그 전문가들 입에서 균형 잡힌 평가가 나올 것인가, 균형 잡힌 분석이 나올 것인가. 제가 자주 즐겨보는 100분 토론이나 밤샘 토론이나 이런 곳에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라던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연구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입장 발표에 가까운 그런 토론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정치계에서만큼은 균형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현인이 없어서 슬픈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로 첫 번째로 저는 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나머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경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be daring, baby, dance the night away. I let my head down to fly one. Don't you just get tired chasing fame and being pretty all the time? Doesn't sound like fun. You can do better. Let me show you what a good time looks like. You can do better. You can do better. Let me show you what a good time looks like. You can do better. I dare you.